자, 시청률 지향 사심 가득 방송 막걸리 점입가경 오늘도 시작합니다. 갈수록 가관이었으면 하는 우리 패널들 오늘도 함께했는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소식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뉴스원의 이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제일 발빠르게 네, 그렇죠. 네. 발빠르게. 뉴스통신사 뉴스원의 우리 살살이 생계형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엔잡러 아나운서 또 카페 사장하면서 최근에는 쇼호스트까지 추가를 한 그러게요. 사은혜입니다. 떡볶이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것 같은데. 그 내일 합니다. 떡볶이 팔아요. 그새 쇼호스트까지 진출하셨어요. 예, 쇼호스트까지 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 또 주변 법무법인 해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우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만 약간 또 허당기도 있는 우리 주우리 변호사. 네, 그 레벨이죠. 자, 이제 지난 첫 방송 이후에 어땠어요? 조금 더 잘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맞아요. 뭐 어색하지 않은 방송이니까 어떤 생각들 들었어요? 일단 뭐 다시 하고 싶다. 다시 재녹화. 근데 그동안에 좀 커피 냄새만 주로 많이 맡다가 오랜만에 이 방송국 냄새를 맡으니까 좀 막 수액 맞으면 막 기운 돋잖아요. 기운 솟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딱 들었어요. 약간 그쪽 체질이시구나 방송 쪽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는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서 딱 방송 이제 녹화 끝나자마자 다시 하고 싶다.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이정민 기자는 빨리 끝나서 좋다. 네, 그렇죠. 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널이 고정이 돼 있지만 못하면 바로 또 교체하니까 긴장들 하시고. 무서워. 일단 뭐 도내에서는 우리 같은 이런 방식으로 시사를 논하는 TV 프로그램이 없어요. 팟캐스트 형식, 유튜브 형식으로. 일단 이 포맷도 제가 우리 작가랑 함께 기획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아우, 이 좋습니다. 말은 뭐냐면 저작권이 있다. 자, 이제 막걸리 점입가경 본론 들어갈게. 이제 오늘은 공식적인 주제 또 보고용 주제, 이제 무너지는 가정, 흔들리는 지역 사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이혼 이야기거든요. 이혼. 네. 이혼 이거 우리 주우리 변호사가 있어서 잡은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라 주제. 네 맞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주변에도 이혼하신 분들 꽤 있죠. 제 친구가 10명 정도 있다면 아직 장가를 안 간 친구들도 한 두 명 정도 됐고, 이혼한 친구들도 한 3명.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은 이제 그게 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떳떳하게 이제 떳떳한 건 아닐지는 몰라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때요? 절대 흉이 아니죠. 흉이 아니고 그리고 이혼도 이제 과거 뭐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이혼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이혼했어? 뭐 이혼하셨어?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뭐 이혼했어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정도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잘했어. 예, 하잖아요. 잘했어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련히 이제 이혼이 아이고 뭐 이혼했구나 이게 아니라 이혼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했어 혹은 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세태가 변한 게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내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보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고 하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가정이라는 어떤 관계성을 지향했던 것보다는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라는 딱 울타리 개념이 딱 확고했다면 현재는 과거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좀 느슨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꼭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삶의 뭐 동반자가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도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이정민 기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저 빼고는 다 안 했으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죠. 결혼도 저는 아직은 저는 무조건 결혼에 성공한다는. 결혼은 성공하지만 이혼에 실패할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에 이혼도 실패할 성공을 거야. 이혼할 것이라고는. 이혼할 것이라고는. 네, 바로 답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부터는 그 드라마 또 예능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혼 또 외도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막장 인기가 그렇죠. 많죠. 우리 그걸
무조건 뭐 막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뭐. 만약에 이혼 이런 거 음. 다루는 드라마들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한테는 뭐 귀책 사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불륜하는 거 이런 거 보는 또 재미도 있고. 맞아요. 요즘은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이혼 관련 주제 예능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좀 신선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음.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 어떤 프로그램에는 이혼을 한 배우 부부가 나와서 출연하는 그쵸. 그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보겠다고 막 카페 음. 손님들이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능이 추세가 이제 관찰 예능이 이제 그렇죠. 추세인데 음. 관찰 예능 추세인 와중에 또 결혼이라는 건 인륜지대사라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딱 모이는 거라서 결혼 그리고 이혼 이후의 가정들 주변 쉽게 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주제로 해서 많이 예능이나 프로그램들 뭐 드라마들이 많이 방송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찰 예능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 본능 자체에 저 두 사람이 이쁘게 잘 사는 것 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와 사는 게 별 다르지 않다라는 그렇지. 어떤 동질감을 느낄 때 더 재미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그래서 하고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면서 좀 위로도 받는 음.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다 예전에는 똑같으니까. 그 이혼이라는 부분이 뭐 금단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음.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그 갈증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청자들이나 이제 여러 시민들의 그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경우에 어차피 현실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은 더하죠. 예. 어떻게 보면 현실이나 뭐 드라마나 딱히 다를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드라마는 드라마죠. 방송이 가능하도록 심의가 각색한 있으니까. 예. 이 작가분들께서 현실에 일어난 일을 모티브 삼아 가지고 막 드라마 만들고 그러지 않나? 그럼 현실은 더 그렇지, 완전- 더하다는 말이죠, 그게. 네네네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부의 세계 뭐 이런 정말 좀 수위가 셌었던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요. 그 방송이 엄청 드라마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었다고 했는데 대한변협에서 사건 만화라고 이제 좀 희화해가지고 만화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변호사님들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다고 그런 이슈가 된 드라마를 왜냐면 내 사건보다 딱히 재미가 어렵거나 없어? 예, 뭐 그런 식으로 어렵거나 좀 난해하지 않고 음. 그리고 사실 그 드라마를 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고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런 사건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TV를 보지 않고 이야기에 낄 수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걸 잘 보지 않아요. 저는 네. 부부의 세계 그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그게 김희애 그렇죠. 분 나오시는 거. 근데 또 이다경이 예뻐가지고 여다경이. 또 밉지도 여다경이. 여다경이요. 여다경이 예뻐서 밉지도 않더라고요. 안 미워요? 그렇게 예뻐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뻤어요. 아, 정말요?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그게 어. 밉지가 않은 거야. 나만 그런 게 캐릭터가. 아니었구나 또. 이혼 어떻게 보면 그 뭐 상간녀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상간녀를 갖다가 되게 그 그 작가 입장에서는 좀 미움을 많이 받고 그런 걸 원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쁨을 받더라고요. 예쁨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직접 그걸 이제 일선에서 뛰는 우리 변호사분들은 그게 재미없다고. 네, 되게 저희 신기하네요. 드라마 보면은 재미없다는 일하는 게. 기분이 자꾸만 들어서 네,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 통계가 있을 텐데. 통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좀 통계청 같은데 사이트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전북 지역도 매년 이제 이혼 추세가 늘고 있는데 그 통계청에 따르면은 그 전북 지역 이혼 건수가 2017년 3,698건, 2018년도에는 3,934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4,007건으로 그 매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이혼 연령으로 보면은 남자가 48.7세, 여자가 45.3세로 매년 나이대도 이렇게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뭐 황혼 이혼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좀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 네네. 그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꼭 이혼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꼭 비율이 높거나 그러지 않고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뭐 5, 60대 자녀들 다 키워두고 뭐 자녀들 뭐 결혼도 다 시키시고 그 상황에서도 이혼하시는 분들도
그 비율이 적지 않아요. 어. 네. 요즘 뭐 졸혼이라는 음.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아. 각자의 삶을 좀 자유롭게 사는 그 음. 신조어잖아요. 각자 도생하자. 그죠. 같이 그냥 살지는 말고. 뭐 남편의 의무, 뭐 아내의 의무는 이제 안 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되 이혼은 안 하는 거. 그걸 조론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잘 아는 멋진 형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그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나쁜 제도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인간의 음. 그 영장류 같은 경우에 특히 일부 일처제는 굉장히 나쁜 제도다라고 그분의 이제 사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견에 공감하세요 선배는? 그러면 말할 수 없어. 아, 말할 수 거기까지는? 없는 비밀로. 이 기자님의 통계에 조금만 더 보태서 저도 하나 뭐 조사해온 걸 말씀드리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이혼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요. 전체의 34.7%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30년 이상의 이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10년 전 대비 2.1배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요즘 뭐 특징이 또 이제 다문화 가정 이혼율도 예. 그건 뭐 꾸준히 항상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됐었잖아요. 조금만 그 군면 소재지로 가면 이제 저는 가끔 버스를 타는데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촌을 지탱해주는 네. 가장 그 축 세력 중에 세력이라고 보는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문화 여성분들인 것 같고 네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일단 그 동네 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심지어 뭐 폐교육에 처한 학교들도 음. 이분들에 대한 자녀들이 이제 다녀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다고 학교가 하더라고요. 운영이 되는. 요즘에는 막 되게 많잖아요 폐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하잖아요. 뭐 한민족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순혈주의가 그럼 대체 언제부터가 함께 있었던 게 우리 한민족으로 봐야 되느냐 또 이런 철학적 생각이 가끔 들어. 뭐 고려 시대 때 막 생목인들도 들어왔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도 우리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의 그분들도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좀 바꿔서 색안경 끼고 그들만의 어떤 사건 사고로 분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하죠. 지금 자문 변호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저희의 오늘 주제인 이혼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뭐 별도의 사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긴 하는데 그 가정의 이혼 사유도 저희 일반 국민이라고 해야 되죠. 저희 일반 똑같을 것 같아요. 가정들의 이혼 네. 사유와 다르지 않거든요. 네. 주로 성격 차이.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외도 문제도 있고 그 외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요. 저희 평범한 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폭력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 주변 말을 듣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또 이제 데이터를 좀 수집해 왔는데 다문화 가정 저희 그 전북 지역이 이혼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대요. 제주도하고 전남, 충남에 이어서 다문화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이혼율이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로만 놓고 봤어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일반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 이혼율이 무려 7배 정도가 높고 아, 비율로 그래요? 놓고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이혼 사유로 보면은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대와 폭력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무능력 마지막이 외도 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여성 다문화 여성을 우리 받아들인 남성들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커 보이는. 제가 실무에서 봤을 때는 좀 꼭 남성분들만 그러진 않아요. 잘못하지는 않아서 예, 이제 다 유사하거든요. 보통의 평범한 가정들과. 근데 뭐 평범한 가정들도 남편분만 잘못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으시지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왔다, 뭐 다문화 가정이다라는 게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좀 그 편향돼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적응하는데도 힘들 것 같아. 네네. 이 언어가 약간 장벽이 되면 그 성격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또 힘들 수 있는 네. 것들이 또 작용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궁금한 게 음. 같은 나라 사람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대화가 안 되지. 안 되는 경우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더 괘씸할 때가 있어. 말은 통하는데 말이 공감이 안 돼. 내 남편은 타국어를 쓰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분들도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인을 대하는 뭐 한국인 남편분도 그렇고. 거기다 또 관습이나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또 상당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한 가지 원인 가지고는 아니에요. 일단 경제적인 원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게 있으려면은 통장이 넉넉해야 되는데 요즘 막 만약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아닐 것도 문제로 보이는 거지. 예민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모든 말에 막 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뭐 이혼에까지 이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원인이 좀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의 주된 사유가 그 성격 차이였다고요. 부부간 성격 차이.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외도와 성격 차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과거에 좀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예전엔 쉬쉬하고 그걸로 이혼한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정 폭력이나 뭘 당했어도 이런 사유가 있었어도 그냥 성격 차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숨기게 급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황혼 이혼 같은 걸 제가 정말 많이 해보면 평생 남편에게 맞고 살았어요. 저 너무 살기 싫어요. 너무 남편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증거가 좀 있으셔야 아니면 저희가 그냥 말만 하는 꼴이 되니까 말씀하시면은 자료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멍을 셀카로 찍어놓고 최소한 그렇지. 사진을 찍어두던지 경찰 신고를 하던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진료를 받으셨어야 받던지. 되는데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도 이제 받으신 적이 없고 그렇게 옛날에는 조용히 쉬쉬하게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에서는 성격 차이 그걸 그냥 다 소위 퉁쳐서 아, 성격 차이로 그렇지. 갔던 것 퉁쳐서. 같고 성격이 요새- 안 맞으니까 맞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네, 보시는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렇게 줬다. 그런 반면 이제 최근에 좀 젊은 세대에서 이혼을 할 때에는 구체적이 되는군요. 그렇지 약간 바로 너무 예, 자체가. 경찰서 뭐 신고 112 신고 사실 확인원 떼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신고 내용도 요약되고 그리고 뭐 살짝 이렇게 스쳐도 사진 찍고 병원 가서 2주 진단서 받고 증거라고 그렇게 대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든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이제 폭행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피해를 당했으면 그거를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혼을 하시게 되든지 안 하시게 되든지 자료를 모아 두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우리 그러면은- 선배님 메모라도 좀 해주셔야죠. 근데 그 왜 언어 폭력도 폭력으로 되는 거죠. 네네 좀 이제 심한 언어 폭력이 자주 있고 하면은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이제 녹음이 되어 있어야 이제 저희가 통비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녹음을 해도 네네 괜찮습니다. 제 3자가 녹음하는 건 안 되지만 네네네 드러나지 않은 대화자 대화의 간에. 녹음은 이제 불법인데 대화자 간의 녹음 합법이라서 좀 이제 근데 좀 안타깝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혼을 위해서 이혼을 막 치밀하게 위해서 막 치밀한 준비하고 전략과 계획을 짜서 네, 그래서 녹취도 하고 마음이 딱 사진도 쓰셨다고 하면 준비를 그런 방향으로 해두시는 게 아, 향후에 이혼 소송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에서 소송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우리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분들은 선량한 이혼 생각자들 그런 거죠. 네네. 계획을 짜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뜯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들이 예. 아니라 네네. 이혼에 대한 결심이 쓰셨고 이거를 사건화해서 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증거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결국 뭐 이혼은 객체가 둘이에요. 네네. 하려고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근데 그 전에 이제 규칙 사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리 변호사 같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하고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혼이라는 게 이제 딱 그 이혼이라는 그 결실을 어떻게 보면 이뤘을 때 이게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뭐 행복했다, 네. 하면서 쿨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두 분이 헤어지더라도 아이 때문에 계속 봐야 하고 그 자녀가 결혼식 이제 성인이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 혼주석이라고 하죠. 거기 앉아야 되고 하니까 아, 이제- 그 아이들 다 자녀들을 위한 거네 그러면은. 네, 자녀들을 위한 측면도 있고 두 분이서 정말 감정의 골이 너무 극으로 치달아서 정말 폭행도 있고 뭐 형사범죄가 될 정도로 뭐 특수폭행 칼을 들고 뭐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원만하게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요. 꼭 이혼이라는 게 지금 약간 이혼 소송에만 중점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가서 협의 이혼 하는 안 가- 과정도 어. 있어서 좋게 이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손잡고 가정법원 들어가면 아, 예. 판사나 손잡고는- 변호사들이 약간 황당하게 네, 손잡고는 가지 그렇죠. 않지만 네, 협의 이혼실에 같이 같은 시간에 가서 거기서 또 이야기 나누고 물론 거기서도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뵀지만 수밖에 없겠죠. 네네. 이혼해서 생각나는 것도 신조어 있거든요. 음. 코비 디볼스라고 코비 디버스. 들어보셨어요? 코 뭐요? 코비 디볼스. 코비 코로나 코비 관련- 디볼스. 코로나랑 디볼스 이혼을 합친 아.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다 해서 생겨난 건데 우리나라는 또 코비 디볼스가 오히려 좀 없다, 적다 하는데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외출을 하기가 조금 꺼려져서 일단 이혼 소송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법원 자체가 휴정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결국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 그 추석 하더라고요. 구정 명절 끝나고 이혼율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비 디볼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또 가부장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아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편이 뭐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은 낫지 맞아. 않을까 또 생각이 맞아. 드는데. 다른 나라는 한 집에 계속 남편이랑 뭐 아내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부딪혀서 좀 많이 아니야. 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성들이 가정적이잖아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일찍 영화잖아요. 들어와서 잔디 깎고 있고 그러잖아. 그런 이야기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영화나 모르겠어요. 편견일 수 있는 건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잘 처음에 이렇게 잘 보여줘. 항상 뒤로 가면 이제 막 뒤에 가서 막 바람 피고 그러더라고 드라마가. 뭐 조마조마해 언제 바람 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음 내용 네,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동네 맘카페 핫이슈. 우리 핫해요, 동네 이게 맘카페 아주. 핫이슈. 네. 이 질문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이혼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댓글들을 찾아봤는데 네, 일단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효자동에 사는 분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된다? 음. 뭐 스트레스가 줄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다셨어요. 덕진동맘은 이제 그만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이어서 송천동 맘입니다. 돈 빼고 다 장점일 것 같아요. 돈 빼고 다 장점일 것 같다. 이제 그만 미워해도 된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좀 전인적인 분이시다.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힘든 거지. 그것으로 또 힘들었던 본인이 그런데 이젠 그만 미워해도 된다.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봐도 된다. 이분은 현재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기 돈 싫은 빼고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지금 보기 싫은 거죠. 돈 빼고 다 장점일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좀 계획적인 분인 것 같고 잘 추려오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조금 뭐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아, 바로 시댁에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밥 안 차려줘도 된다. 그러니까 뭐 시댁 스트레스랑 밥 차리는 거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다 자기들도 나중에 시댁 되는데 내 시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 왠지 괜히. 자기들은 싫은데 자기들한테 안 오면 또 싫어하면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나쁜 분들인데 나중에 이분들은 자기가 시댁이 됐어도 며느리가 싫어해도 인정하는 걸로. 그렇지. 꼭 그러지 그렇게 마시길. 해야지. 꼭 그러지 마시길.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뭐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될 듯해요. 선택 후에는 그 선택에 후회 없도록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그거잖아요. 이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현실의 삶이 더욱더 힘들면 차라리 지금 불확실성을 찾아가는 게 그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에 정답은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소개해줬던 그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이혼은 안 해봤지만 이별이라는 거 좀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럼 그때 항상 뭐 약간 점점 후반부에 생각하는 거는 이 마지막 부는 뭐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저는 뭐가 덜 불행할까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헤어지는 게 덜 불행할까, 안 헤어지는 게 덜 불행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덜 불행한 쪽을 선택하다가 차츰차츰 마음을 정리하고 싹 뭐 이런 저만 그래요? 아니 그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이별 많이 안 해봤죠. 저요? 저도 나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손에 당해봤죠, 꼽아요? 당해봤죠. 마음 당해봐서 아파. 이별이란 거는 늘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많이 당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별에 뭐 4단계인가 5단계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눈물 고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죠. 이별 얘기 누가 했어? 지금도 항상 조마조마하죠. 지금 좋습니다. 예. 지금 좋습니까? 좀 오해야. 근데 왜 눈물이 진짜로 어째 눈물 고여? 조명이 눈부셔서. 조명인가요? 조명이 눈부셔서. 빨개. 지금 휴지 좀 갖다 줘요. 당황했습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그 이별의 뭐 4단계인가 5단계 보니까 처음에는 부정, 음, 그 다음이 분노, 맞아. 그 다음이 뭐였더라? 타협, 타협 뭐 그냥 수용 타협, 무시 수용 뭐 이랬던 것 거. 같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해방 뭐 이런. 해방. 뭐 해탈 뭐 마지막 음. 그런 거겠죠? 그렇죠. 해탈. 해탈. 고마워. 맞아. 네가 그때 이별해주길 잘했어. 내가 명분 벤치- 제공 고맙다. 어, 맞아 내가- 맞아. 내가 꼭 탄담. 그런 거. 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정과 분노, 수용과 뭐 타협과 우울, 수용, 5단계가 우울이 그런가 있대요. 보다. 예. 그 단계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도 있고 모든 발라드 노래는 다 나를 위한 그렇지. 노래. 네. 맞아. 그리고 맞아. 업무 중에 이렇게 갑작스런 이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눈물이 고일 정도로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죠. 기자님. 아니 저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본인 경험 같으신데 업무 중에. 예, 아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있었죠 뭐 그렇죠. 이별도 그렇죠. 있고 항상 뭐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차는 입장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고 뭐 그냥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또 이별을 내가 먼저 말한다 안 한다 이제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이후의 삶에 있어서 아까 사연에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게 덜 불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굳이 뭐 맞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이별은 많이 당해볼수록 좋다.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진짜 많고 그걸 이제 못 이겨내면 이제 이게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까 그 말한 그 분노 단계에서 분노 그걸 단계. 주체하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막 하면서 근데 이별 이후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 제일 많이 이별 일어납니다. 전에. 보통 그래요?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에 맞아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 대부분 이별이 아닌 이유가 거죠. 보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그러니까 이게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는 건 데이트 그러니까 연인 기간 중에도 그런 폭력 행위들이 충분히. 많았으니까 잠재적인 그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아. 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연 후 토크로 들어가 보면 자, 이혼 가능한 사유가 상당히 많다던데 우리 주유리 변호사. 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 아기의 유기,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3년간 생사 불분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3년간 생사 불분명은 어떻게 돼요? 잠수 탄 있습니다. 잠수 탄 예, 사람 뭐 그럴 사람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결혼해놓고 잠수를 타? 예, 뭐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갑자기 연락 안 되고 문 열었는데 어디 갔어? 했는데 3년 동안 연락 안 되고 어머 진짜 있습니다. 예. 되게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종 선고도 있고요. 예.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네네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다가 멈췄는데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 중대한 사유에 많이 포섭이 되는데요. 그 개념이 상당히 넓어서 두 사람이 남녀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무관십, 육아분담, 뭐 불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게 있지만 두 남녀가 결혼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서로 그냥 정 떨어졌어. 네네. 그래서 서로 뭐
쳐다보듯이 뭐 한다. 뭐 그렇게 했을 때는 야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느니 각자 도생하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사유에 속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 배우자의 불륜, 뭐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제 840조 1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뭐 혼인관계 실질이 없어요. 뭐 두 사람이 뭐 한 집에만 거주하는데 남남처럼 살고 명절도 서로 챙기지 않고 뭐 거의 뭐 말하는데 뭐 폭행 뭐 폭행은 아니어도 폭언 같은 게 평소에 이제 일상이고 하면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경우가 이제 사실상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꼭 이혼을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엄연히 법률을 알려드리는 네. 그렇죠. 것. 네,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거는 뭐 이혼 안 하고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건데 자신 있죠? 우리 정민 기자는. 네 물론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자신 약간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2초 늦었어. 아니 당황해서요.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죠. 당연하죠. 네. 아 오케이. 네.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부디 불편한 일로 보지 않는 걸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갖고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상당히 행복한 가정들 많잖아요. 네, 저도 언론에서 이제 접했는데요. 뭐 다문화 가정 그 베트남 이주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쌀국수 가게 런칭해서 거의 뭐 재벌급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당구 선수 남편이 당구에 취미가 있어서 남편을 따라서 당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서 그분은 아마 프로 데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이제 표현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그 표현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의 반대는 이제 비혼, 이제 비출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송인 사유리 성이 같잖아요. 우리 사은의 맞아요. 하나. 사유리예요. 그분도 저랑 같은 사신가요? 사유리 사은에. 그러니까 어디 사신가요? 내 친척이라고 어디 막 사신? 뻥도 치고. 그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결혼 안 한 결혼 안 채로 하고. 그 가정을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동 난자 정자죠. 정자를 냉동 받아서 정자? 네. 정자를 아, 받아서. 정자를 받아서 맞아요. 본인 것도 난자가 굉장히 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맞아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좀 알아봤더니 19년도에 이제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를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난소 나이가 48세.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보다 한 7, 8살 더 많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정자를 이제 받는 것도 좀 기준이 좀 명확했더라고요. 보니까 흡연을 안 하는 사람 또 그리고 EQ 지수가 높은 사람의 정자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사유리 사은에. 하여튼 집안일이라 남의 같지 그러니까 않은 좀 마음이 많이 가요. 내가 원하는 정자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정자은행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은행. 네. 그러면은 좀 합법적으로. 원하는 거는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정자은행에서 뭐 아무나 여러 사람의 정자를 막 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검사를 하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뭐- 우리 주 변호사 네. 민법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요. 민법 제 779조에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과 틀에 따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거죠. 네네, 매우 그러니까 협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현 시대와는 좀 다른. 농경 시대나 네, 네네, 거의 뭐 생계를 같이 하는 쉽게 말해서 혈족,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 그 법에 이제 의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틀이 지금 이미 많이 깨지고 네, 깨져 있는데 있죠. 좀 법이 좀 느린 감도 있고 한 느리죠 것 항상 같아요. 법은 느리고 그렇죠. 굉장히 저항도 심할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개정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건 가족의 범위라고 이제 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혈족의 개념을 정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법으로 정해지진 않아도 가족의 개념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양한 가정, 한부모 가정도 가정이고 조부모 가족 그리고
제 또래에서는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동거 네, 이성 말고. 동성끼리. 네, 친구들끼리 음. 뭐 타운을 만들어 살자. 음. 실버타운은 아니고요. 음. 실버타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제 가족의 개념이 이제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얘기했을 때 싫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너무 좋다. 공동 주거 뭐. 네네 음. 그런 식으로 쉐어하우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비혼주의를 선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할까? 내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음. 일단 뭐 결혼하고 하면 가정이라는 게 생기니까 내가 뭔가를 돌봐야 될 것 같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깝고 내 돈이 아까운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도 비혼을 이제 선언한 친구가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분은 한 명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뭐 여자분들만 비혼을 정말 선언하는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출산과 육아 그리고 경력 단절. 맞아. 그렇다고 해서 꼭 혼인 생활이 나한테 주는 이익이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정말 그 이유로 많이 비혼주의를 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건 좀 저도 공감이 되기는 해요.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일단 여자는 커리어가 멈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 네. 맞아요. 특히나 만약에 임신까지 해봐. 음. 근데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쇼호스트도 이제 하고 그치. 방송도 하고 또 뭐 MC도 보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일수록 배 나온 사람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쉬운 도전은 아닌 네. 거지. 임신 자체가 도전이 되는 뭐 그런 마음이랄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게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될 입들이 많아지는 거라. 솔직히 이제 우리 남자니까 까놓고 이야기해 봤을 때는 남자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혼자 어느 정도까지 사는 건 좋은데 스스로 케어하는데 굉장히 남자들은 좀 애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남편을 큰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유가 맞아요. 큰 아무래도 애기. 큰 애기, 돈 벌어오는 큰아들. 돈 벌어오는 큰 아들. 근데 또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 돈이라도 근데 벌어오는 애가 못 다행이다. 됐어. 먹고 들어오고 엄마 고해성사 말을 안 아니야? 들어. 고해성사.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낳고 복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복직을 이제 조건이 좋아서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논란이 많았던 소설이고 또 영화였긴 했지만 83년 지영이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그 내용이 봤을 때 출산과 육아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82년생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는 우리보다 많고. 그대들보다 많구나. 네. 여하튼 이 시대의 어떤 커리어 여성들의 논란은 있었어요. 이제 맞아요. 논란은 있었는데 그래도 다 보여주진 못했어도 공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공유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죠. 내용은 중치 않았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82년생 김지영들이 다 그 여배우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건 또 맞죠. 네. 그래서 더 우리도 몰입이 됐지. 애틋하다. 네. 자, 그래서 그러는데 비혼도 비혼이지만 그 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자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포기해야 낳아야 될 게 많아서. 결국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남편과 둘이 오손도손 재밌게 살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또 다른 세계에 도전을 해볼 것인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비출산을 좀 선호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까봐 출산을 좀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 우리 부부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해. 평생 이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맞벌이로 버는 걸로 뭐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기가 있으면 내가 쓸 돈, 우리가 쓸 돈이 조금 뭐 아껴야 되고 굉장히 아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큰아이가 5살 아니 큰아이가 5학년 이제 둘째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그 두 아이의 학원 비용 저는 최소한으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학원비가 130만 원 정도. 와. 두 명한테 두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게 최소 맞아요, 진짜로? 아 왜냐하면 네. 다니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일단 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엄마 음. 아빠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와. 큰아이 영어학원 다니죠? 수학학원 다니죠? 또 뭐 다니더라 이 친구가? 피아노? 피아노 학원. 음. 영어, 수학, 피아노. 그 딸아이 같은 경우도 뭐 한자, 피아노, 태권도, 수학. 이건 최소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게 애들이 돌려야 배우고 싶어하는 거 맞아요? 이걸 돌려야 애들. 돌려. 왜냐하면 지 친구들이 가니까. 아. 그럼 혼자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음. 이거를 돌봄의 애들을 목적도 돌려야 있고. 돌린다는 음. 개념이에요. 지금은 돌려야 엄마 아빠가 끝나고 집에 퇴근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야. 최소가 130만 원 정도면 거의 아기를 둘 키울 때? 낳으면은 내가 100만 원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그렇지. 매달 근데 내가 둘을 낳겠다고 했으니 지금 버는 거에서 한 130만 원씩 더 벌면 되지 뭐. 오케이 쇼호스트로 떡볶이 많이 팔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음. 출산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즐기고 싶은데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따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도 이제 거의 낼 수가 없죠. 불가능이죠. 네. 없죠. 저도 친구가 가까이 사는데 이제 4살, 3살짜리 아이 한 명 이제 키우거든요. 그 가정주부고 그래서 한 번씩 주말에 전화해서 만나려고 하면은 못 만나요. 너무 바쁘고.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예 주말에. 그리고 네. 아예 뭐 친구들 만날 때 얘는 못 오겠지 하는 음. 마음을 이미 갖고 나서 뭐 음. 연락하기도 맞아, 맞아. 하고. 그러면 데리고 나오잖아요. 네, 데리고 나오면 이제 아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대화를 음. 못 해요. 음. 친구랑 대화를 맞아. 못 하고 그냥 아이랑 노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고. 친구들 또래가 비슷하고 아이들 또래가 비슷하면 모이는 장소도 지금은 우아하게 뭐 디저트 카페나 커피숍에서 만나겠지만 키즈존 키카. 노는 데 있죠. 키카 가죠. 해장국이나 아, 애들 감자탕. 노는 같이 있는, 밥 먹으면서 마련돼 있는. 애들은 저기서 놀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보육 문제도 그렇고 국가에서 매년 수십조 뭐 100조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지금 저출산 보육 문제 관련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 애를 키워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어.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썼으면 차라리 인당 그냥 돈 현금으로 줬으면 제 말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지금. 가당치도 않거든 10만 원 가지고는. 그렇죠. 차라리 뭐 이건 이제 우리 또 기자고 아나운서고 변호사고 우리 나름 또 이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근데 모든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뭔가 받은 느낌이 있어야 받은 거지. 환경도 좀 여의치는 않죠 보면은 뭐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눈치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뭐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들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태움 문화라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을 쓴 순번까지 정해놨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게 빨리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세대부터도 바뀌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 동료 중에 지금 10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2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8명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만큼 거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래 가야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할 거야.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딴 데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야 나도 뭐 애 키우지만 2명 나가가지고 요즘 일이 많아라고 또 이제 그렇게 푸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부터 바뀌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육아휴직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조금 선진국이랑 많이 맞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맞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스웨덴이 굉장히 육아휴직 이런 거를 잘 그거 하는 나라잖아요. 라테파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요. 안 라떼 들어보셨어요? 빠빠였어? 라테파파. 나 옛날에 빠빠였어, 라테파파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아. 이제 한 손은 유모차를 미는 아. 육아휴직을 한 아빠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스웨덴이 이게 되게 옛날부터 했어요. 뭐 74년, 1974년부터 이제 이런 거를 권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정책을 펼치니까 사회적으로 인식이 빠르게 바뀌면서 이제 그런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또 뭐
뭐 여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또 문제가 뭐냐면 둘이서 맞벌이를 하다가 음.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벌이가 그만큼 줄어요. 맞아. 어, 근데 그 그런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스웨덴은 육아휴직을 하면 85%까지 줘요. 야 그러면 음. 난 당장 한다. 그치. 자 중요한 거는 뭐 정상 가족 그리고 여기에는 뭐 법 이야기도 아까 보니까 뭐 건강 가정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또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강조는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다양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약간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음. 그분들의 다양성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제 결혼과 육아를 이야기했지만 이혼과 이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점입가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